오늘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21일 전 극적으로 체포된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 후쿠다 카즈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8년 1월 2일 일본 시코쿠 북서부의 마쓰야마시에서 태어난 후쿠다 카즈코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홀로 그녀를 키워야 했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카즈코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역시 고통스러웠으며 그녀에게는 안정된 가정이나 배려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카즈코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카즈코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후 그녀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3학년을 차에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966년 18살이 된 카즈코는 가정을 떠나 새로운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지만 이 시점부터 그녀의 삶은 더욱 어두운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카즈코는 생계를 위해 결국 남자친구와 함께 세무국장의 집을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행은 곧 경찰에 발각되었고 두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강도 혐의로 구속된 카즈코는 일본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형무소 중 하나인 마쓰야마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당시 마쓰야마 형무소는 이미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964년에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서 발생한 야쿠자 조직 간의 충돌, 즉 제1차 마쓰야마 항쟁으로 인해 많은 야쿠자 조직원들이 이곳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 야쿠자들은 형무소 내부에서 간수들을 매수하며 실질적인 통제권을 장악했고 그 결과 형무소는 사실상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쿠자들은 간수들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형무소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도박과 음주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타락한 권력은 여성 수감자들에게까지 미치며 성적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후쿠다 카즈코 역시 이 야만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끔찍한 학대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쓰야마 형무소 사건으로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카즈코는 이후 다른 형무소로 이감되었으나 그곳에서도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의 형무소에서 겪은 끔찍한 학대는 그녀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감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묻혀버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후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카즈코의 삶에 또 다른 절망과 어둠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소 후 카즈코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결혼했고 4명의 자식을 낳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카즈코는 외모보다는 친근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 덕분에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덕분에 수입도 꾸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일하던 술집에 새로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 여성은 금세 술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업원이 되었고 카즈코의 손님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카즈코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카즈코는 남편 몰래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내연남과의 미래를 꿈꾸며 남편에게 숨긴 채 사채까지 써가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매달 10만 엔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들까지 빼앗기니 카즈코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1982년 8월 19일 카즈코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 들어온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여성은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했는지 그녀는 카즈코에게 고급 위스키를 건넸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간 후 그 여성은 자신이 손님들에게 받은 값비싼 보석과 옷, 고급 가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즈코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돈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그녀에게 카즈코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카즈코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린 카즈코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즈코의 삶을 다시금 끝없는 추락으로 이끌게 됩니다. 남편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카즈코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카즈코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나 카즈코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함께 시신을 처리한 뒤 집에 있던 귀중품과 돈을 챙겨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즈코는 훔친 물건을 내연남의 집으로 옮겼고 돈은 친척들에게 부탁해 대신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녀는 친척들이 뽑아온 돈으로 내연남과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카즈코의 친척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카즈코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주를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14년 340일에 이르는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신분을 바꾸고 성형을 거듭하며 법망을 피해 다녔고 그로 인해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츠코가 도피를 시작할 당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자금은 약 90만 엔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체포한 후 남편은 카츠코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게 넘기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를 쉽게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카즈코는 생각만큼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도주 생활 동안 카즈코는 10개가 넘는 가명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성형을 감행하여 외모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수차례 성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카즈코는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알아내면 이미 카즈코는 다른 얼굴과 다른 신분으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즈코는 도피 생활 중에도 술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술집에서 생활비를 벌며 계속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2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화가자 상점의 주인이었으며 이혼 후 아들과 부모를 부양하며 지내는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카즈코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그는 술집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결혼해 함께 살자고 간청했습니다. 카즈코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술집을 그만두고 화가자 상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가자 상점 주인의 간청으로 카즈코는 술집 일을 그만두고 상점에서 함께 일하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점에서 특유의 부팀성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주인은 카즈코에게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요청했으나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카즈코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혼을 계속 미루는 카즈코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의 사촌은 며칠 전 신문에서 본 후쿠다 카즈코의 지명수배 사진을 떠올리며 그녀와 닮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촌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카즈코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 당시 카즈코는 잠시 외출 중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경찰차를 목격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전거를 훔쳐 맨발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즈코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지역을 바꾸며 떠도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카즈코의 도피는 전국 각지로 이어졌고 1997년 7월 29일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20일 전 후쿠이현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던 오뎅바의 주인이 뉴스를 통해 후쿠다 카즈코의 지명수배 방송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오뎅바의 손님들에게 카즈코는 레이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오뎅바의 주인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카즈코가 자주 사용하던 컵을 넘겼고 그 컵에서 지문과 DNA 검사를 한 결과 그녀가 바로 후쿠다 카즈코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997년 7월 29일 경찰은 오뎅배에서 그녀를 체포하려 했으나 주인은 가게에서 그녀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가게 밖에서 체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카즈코는 오뎅배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손님들 중 한 명은 오늘이 마치 송별회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카즈코는 오뎅바를 나가는 순간 경찰에 체포되었고 공소시효 완료를 21일 앞두고 14년간의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카즈코에게는 100만 엔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나 오뎅바의 주인은 그 현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1997년 8월 18일 공소시효 완료 11시간 전에 극적으로 기소된 카즈코는 1999년 5월 31일 마쓰야마 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소했으나 2000년 12월 13일 기각되었고 2003년 11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와카야마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카즈코는 복역 중 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5년 3월 10일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